안녕하세요. 매달 평생을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부담을 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요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폭탄 건보료를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까? 중산층 이상 상위 계층이야 건보료가 큰 부담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 자영업자와 노후 생활자에게는 여간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건보료의 부과체계를 살펴보게 되면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종합소득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줄여줘야만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가계 생활에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프리랜서의 자유직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모두 합해져서 종합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소득금액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어서 건강보험료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소득세를 줄여야 건보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종합소득금액을 최대한 줄여서 종합소득세도 절세를 하고 건강보험료도 전략을 할 수 있는지 국세청의 종합소득금액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 기준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건강보험에 통보되는 소득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년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인 5월에 신고한 후에 국세청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종합소득금액을 각 소득 종류별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종류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 수익금액이 통보가 되겠으며 필요경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은 배당 가산액이 추가되겠고요. 사업소득은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통보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즉 근로소득 공제 전 총급여액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은 총연금액, 연금소득 공제 전의 총연금액이 되겠고요. 기타 소득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통보가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통보되는 종합소득금액은 직전 연도의 소득이 통보되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1월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갈수록 인구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선진 의료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점진적으로 높여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특히 내년 7월부터 건보료 산정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어서 각종 곤대 한도를 대폭 낮추고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특히 직장 가입자보다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알아보고 세부적인 절약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7월, 내년 7월부터 전면 개편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 플러스 직장 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겠고요. 납부할 보험료를 보게 되면 연간 보수의 소득 마이너스 2천만 원, 12개월 곱하기 6.86%가 되겠습니다. 기업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을 하겠고요. 재산은 5천만 원 일괄 공제를 하겠고 차량은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부담액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직장 가입자는 본인이 50%를 부담하고 직장 고용주가 50%를 부담을 하겠습니다. 기업 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라면 더욱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 더 세부적으로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종전에는 재산 공제를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에 차등 공제를 했으나 개정 후에는 5천만 원 일괄 공제가 신설이 되었고요. 차량 또한 종전에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내용은 연소득 3,400만 원이 2천만 원 이하로, 재산세 과세표준 또한 종전의 5억 4천에서 3억 6천으로 인하됨으로써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간혹 피부양자 자격 요건 상세 내용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주식, 생활제도의 정책이 바뀔 때 각종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최대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개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공적연금의 소득 반영률이 30%에서 50% 대폭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연금 소득자들도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는 월급여의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월급의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지역 가입자는 재산 5천만 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차량은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조건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피부양자에 탈락하지 않도록 각종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를 확 줄이는 꿀팁은 뭐가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장 가입자라면 월급의 소득이 최대 2천만 원 이하로 낮춰야 되겠고요.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직전 연도 소득이 낮아진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7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달부터 소급해서 낮은 보험료를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종전에 직장 가입 후에 퇴직한 자라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을 해서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3년 동안 유효하겠습니다. 재산가액이 많은 분은 증여나 양도를 통해서 재산가액을 적극적으로 축소를 시켜야 되겠고요.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이나 임대 소득을 가급적 최소한 1천만 원 이하로 유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역 가입자는 직장에 편입을 한다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법인 설립을 해서 본인도 직장 가입자로 편입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종합소득 금액을 최소한으로 낮춤으로써 여러분들의 건강보험료가 소득할 건강보험료가 낮게 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을 확 줄이는 꿀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년 5월에 직전년도 기속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종합소득 금액을 낮출수록 소득세도 절약하고 건강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겠는데요.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직전년도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총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금액 등을 모두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세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를 어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지 신고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자로서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 이상,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 초과, 기타 소득금액은 연 300만 원 초과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나 자유직업 소득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중간에 회사를 이직을 했거나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를 했다면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합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절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신고할 수도 있겠고, 국세청 홈택스에 인터넷을 접속을 하신 후에 홈택스에서 접속한 화면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한 다음 양식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계산 절차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겠으며, 과세표준이 산출되게 되면 납부할 세액을 구해야 되겠는데요.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곱하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해주고 가산세를 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연합 등 기납부세액을 차감을 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상에서 나오는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 사항과 세액공제, 감면 내용, 그리고 가산세, 중간연합 등 기납부 세액 등을 화면상의 표를 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과세 대상은 모든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이 되겠고요. 2주택자는 모든 주택의 월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3주택 소유자는 모든 주택의 월세 수입 및 보증금과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되겠고요. 자세한 표는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상에 주택 임대사업자 주택수별 임대소득 과세 대상 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소유 주택별로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꼼꼼히 살피셔서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신 후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달인데요. 신고를 함으로써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되겠고요. 각종 증빙의 철저한 보관을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 매입세 공제와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청첩장, 조의금, 증빙 등을 모아두게 되면 한 건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고요. 각종 기부금이나 영수증을 모아두기를 철저히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교시설의 기부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년 고용세액공제를 이용하시면 좋겠는데요. 2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세금 공제 제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인건비 지출 내역 증빙을 완비를 잘 해놓으셔야 되겠는데요. 가능하면 인건비는 예금 통장이나 금융 계좌를 이용해서 지급함으로써 증빙을 확실히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란우산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 관련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금액은 근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사업 관련 카드 사용이 매우 유리하겠고요. 개인 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최고 45%까지 높지만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율이 10%에서 최고 25%까지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세율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출이자 비용 처리인데요. 사업과 관련해서 은행 차입금이나 채무의 발생 이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사업과 지분별 신고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분율만큼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가급적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소득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과 재산, 보유 자동차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겠는데요. 소득이라는 것은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여기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특히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무주택자는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과 월세 금액도 환산해서 재산 금액에 포함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부동산 변동 자료를 통한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개월 전에 부동산 변동 자료가 발생하게 되면 반영을 해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6월 말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을 했다면 건보료 조정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등기부 등본과 토지 건물 대장 등을 발급을 받으셔서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변동 자료를 통한 절약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사고 팔았다든지 또는 폐차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개월 전에 변동 내역이 반영이 되므로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소유 변경 내용이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 서류는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가셔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 보증금과 매월 내는 월세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증금 내역이나 월세가 변경이 되었다거나 또는 부모님이나 친척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변경된 전월세 계약서, 등기부 등본과 건물 대장, 무상 대여자의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을 관할 기관에 제출을 하셔서 조정 신청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부터 개편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변경에 대해서 절약 방법과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기타 부동산 세금이나 생활정보의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시면 각 세목별로 상세하게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